딜리버리 히어로랑 이제 배민 인수 건에 대해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된 거예요. 왜요? 근데 그걸 하면은 에이, 그거는 근데 그 말씀도 맞는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추운데. 너무 추워. 땡경팀 요즘에 안 바쁘세요? 아, 바쁘죠. 그 공정위에서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랑 이제 배민 인수 건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바람. 사실상 하지 말아라. 승인 거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왜요? 근데 그걸 하면은 그러면 독점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에이, 그거는 시장이 꽉 짜였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은 그 시장이 굉장히 플렉서블한 시장이라서.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부터 할까요? 왜요? 그래요,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갑자기 절정을 치더라. 사회를 보시는구나. 이게 그럼 좋네요. 차분하게 설명 좀 해줘요.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이달 13일에 네. 공정위가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그렇죠. 독일 업체죠. 네, 독일 업체. 네. 게르만 민족의 게르만 민족이었어. 우리나라에서 요기요랑 배달통 두 개를 운영하고 있죠. 작년 12월에 네. 갑자기 그걸 인수를 한다고 배달의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인데. 배달의 시장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을 어떻게 했냐면 4조 7,500억. 7,500억. 네. 40억 달러. 4조 네, 7,500억. 네. 국내 IT 기업 스타트업이 이제 그래서 가장 크게 사상 최대 금액.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죠.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 해놓고 게르만 민족이냐 뭐 이러면서 막 논란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뭐 이게 두 개 합하면 60, 30이니까 90이다. 이러면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 이게 샀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정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시장 점유율 이만큼 되는데 이거 사도 될까요? 네. 라고 물어보죠. 네. 공정위가 결합 심사를 하는데 네. 안 돼. 그러면 M&A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가 최근에 11월 13일에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조건부 승인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공정위 그렇죠. 사무처가 약간 검찰이랑 비슷한 건데 조사를 딱 해서 결론을 내서 기소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의견을 제시를 먼저 한 다음에 그죠. 최종 결정은 네. 한 번 더 전체회의에서 하겠다라는. 네. 승인이 조건부 승인을 해줘서 승인을 해준 거냐 했는데 그 조건부가 뭐였냐면 딜리버리 히어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력 사업체인 요기요를 팔면 그렇지. 배민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이게 사실상 불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고 다음 달 23일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제 이거 거기가 법원 같은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내가 의견을 제시해서 최종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 한 기업 하나의 회사가 그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뭐 갑질이라든지 수수료를 갑자기 인상한다든지 뭐 거기서 운영 체계를 바꿔가지고 소비자들이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건 뭐 당연하다고 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배달앱 시장을 단순히 그냥 배달앱 시장으로만 보지 말고 산업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걸 뭐 M&A를 하고 뭐 그중에 뭐 자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 산업 전체를 본다면 이 산업의 파이가 커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걸 활용해서 이 산업의 파이가 커지면 수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공정위는 아직까지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수많은 M&A들의 그 독과점이 되면 안 돼라는 거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부작용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이 시장을 그냥 그런 산업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은 되게 역동적이고 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근데 여러 업체가 같이 막 피 터지게 경쟁을 하고 그래야 가격도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어느 한 기업이 그것도 우리나라 자본도 아닌 외국계 기업이 이 시장을 다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소비자도 그렇고 거기에 종속돼 있는 배달원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장 피해가 예상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연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편익을 위해서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의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이게 너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포털로 치면은 네이버가 다음을 인수하는 꼴이거든요. 근데 그 포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그 두 개 기업만 쓰거든요. 네이버랑 다음만. 근데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요기요랑 배달의 민족만 주로 많이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좀 고착화된 시장이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 배달통이 원래 3등이었어요. 근데 쿠팡이츠가 치고 들어오면서 단기간 내에 3등을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 몇 위예요? 지금 쿠팡이츠가 3등이에요. 어. 쿠팡이츠가 치고 단기간 내에 1년도 채 안 된 1년 정도 됐나요? 네. 확 치고 올라왔다고요. 그만큼 내가 어떤 컨텐츠와 어떤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 시장의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공정위도 그때 2008년에 이베이의 그렇죠. 지마켓 인수를 승인하면서 그때도 네이버 얘기 같은 걸 하면서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과거처럼 독과점을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거를 규제하지 않겠다, 열어주겠다. 오히려 그때가 더 선진적이었네. 선진적이었네. 근데 이게 당장 택시도 그렇고 무슨 타다라든지 더 좋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와도 당장 그거를 승인할 수 없는 구조가 여기는 자영업자, 뭐 서민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플랫폼 기업이 장악을 하면은 그 전에는 뭐 많이 마케팅 비용도 풀어가지고 더 싸게도 하고 쿠폰도 싸게도 하고 막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 그 획일화된 그냥 누군가 평정을 하는 시장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바로 우리 그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DH가 배민을 인수한 거는 우리나라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잘하면 선례를 선례 남긴 만들었다는 거죠. 거죠. 우리가 잘하면 글로벌 기업에서 우리를 인수하고 우리가 엑스트하고 다른 사업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미천이 생겼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였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봐서 DH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했네.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벤처를 키우는 것과 이 서민 시장을 보호하는 거는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한다고 이건 무조건 좋은 거죠. 벤처 키워서 제가 받고 더 좋은 기업으로 키워주는 건 좋은 건데 그게 우리 당연히 우리 뭐 밤에 배달 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과연 좋은 건가? 저는 그건 좀 물음표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더 이제 촉진되면서 배달 앱이 정말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수료 것 인상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는 해요.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두 개의 거는 기업이 있죠. 그런 네, 전력이 네. 없는 회사도 아니고 왜냐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몇 번 안 있었잖아 그런 게. 그리고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외국 기업들은 좀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배달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클 거라고 예상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이익을 따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우리나라 정부가 공정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걸 봤을 때 되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한국 기업이 독일 기업에 큰 돈에 엑스트해서 좋은 건 하겠지만은 이거 다 1, 2, 3위, 4위까지 뭐 다 한 기업이 가져간다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그쪽 정서 우리나라의 정서가 맞지 않아서 부딪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이제 뭐 어떤 뭐 공개를 해달라, 뭐 어떤 뭐 이렇게 무슨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솔직히 저희 취재할 때도 외국 기업들은 좀 어렵죠. 벽에 부딪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의 이제 문제라고 해야 되나?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거기 쿠팡이라든지 정서가 좀 많이 다르죠. 배민이라든지 뭐 거기 또 어차피 고객이 어떤 시간에 뭘 먹을지 이런 걸 다 빅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하는 그 개인정보는 되게 많이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 그 IT 영역에서도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그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가지고 뭘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검열, 그러니까 관리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서버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있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자체가 좀 어려울 뿐더러 관리하기도 좀 힘들다. 그거는 뭐 맞는 맞아요. 말이죠. 그거는 저희도 인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딜리버리 히어로도 이미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도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뭐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장막 쳐놓고 이게 아니라 계속 어차피 또 소비자들과 맞대해서 해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기대를 가져야죠.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공정위 그 전체 회의가 이달 다음 달 23일? 23일? 네. 아. 우선으로 예정돼 있죠. 네, 이제 그럼 생경팀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론을 내는 게 가장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인수한 이후에 있어야 될 도출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양측이 잘 협의를 해서 공정위와 그다음에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잘 얘기를 해서 자 점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텐데 이 사람들 광고 수수료 같은 거 올리는 거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그걸 퍼센티지 서로 협상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피해가지 않는 방향 그리고 모든 사람 그 산업 자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그런 실질적인 조건을 줘야지 요거를 매각하면 이거 사게 해줄게. 아 이거는 이런 조건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을까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부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좀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나 서울시 이런 데서는 이제 공공 배달앱 만들려고 하고 맞아요. 그게 왜냐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배달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졌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냥 좀 편리한 앱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걸 쓰지 않으면은 접촉을 해야 되는 위험에 코로나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더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든 이제 정치권이든 그렇죠.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이제 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편리심이야. 23일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그럼 내년으로? 내년으로 그렇죠. 가겠죠. 뭐 이렇게 결론이 안 나면 어차피 이제 12월 말이니까 아무튼 뭐 궁금해요. 네. 나도 굉장히 궁금해요. 아 네. 그러네요. 어떻게 결론할지는 좀 다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그때 네. 다시 한번 그 그러시죠. 결론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늘도 뭐 답은 없었어요, 그죠? 늘 답은 없어. 세상에 답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쉽겠습니까? 아무튼 뭐 결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 인수에 관련된 공정위권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전히 뭐 답은 없었고 그렇지만 뭐 저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답 없는 기자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